잠잘 때 듣는 지혜의 샘. 조선을 떠받친 작은 거인들. 약밥으로 집안을 일으키다. 앞 못 보는 사업가 이씨 부인. 조선 명종 때 고성 이씨 집안에 청풍 군수를 지낸 이고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고는 설하에 자식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종이 즉위한 후에 이고를 꼭 닮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일까요? 이고는 그 딸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먹이고 몸이 아플 때는 용하다는 약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고의 딸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여종이 나타나 아기를 씻길 따뜻한 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이고가 지난밤에 달여놓은 약물이 담긴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물색이 검지 않아 그릇에 약물이 담겼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종은 그 약물로 아기의 얼굴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가씨, 얼굴을 내밀어 보세요. 옳지, 옳지. 잘하시네요. 이고의 딸은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따가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이마와 코를 닦고 이제 막 눈을 닦으려고 할 때 갑자기 눈에서 따가움이 몰려왔습니다. 아, 따가워. 으아. 아기는 눈이 따가워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여종은 그릇에 담긴 물을 손으로 퍼서 아기의 눈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움은 더욱 심해졌고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결국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의 사건으로 이고의 딸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자 이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로다. 불쌍한 내 딸을 어찌할꼬. 이고는 딸의 눈이 멀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딸의 장래를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고의 걱정과는 달리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맛과 향, 소리, 손끝의 감촉 등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고 날이 갈수록 총명하고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이고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딸을 위해 최고의 짝을 구해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골의 가난한 선비일지라도 득행이나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을 사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태계 이황 선생이 고향 안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고는 태계 선생의 제자 중에 인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홍기가 찬 딸 자식이 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총명한 데다가 성품 또한 곧습니다. 제 딸과 어울릴 만한 배필을 좀 점지해 주십시오. 태계는 이고의 사정을 듣더니
깊은 실험에 잠겼습니다. 이고의 딸이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태계는 묘책을 생각해 냈습니다. 허허, 처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처음부터 사실을 밝힌다며 누가 일부러 맹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아기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맹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신랑감을 구해봅시다. 하면 어떻게? 저는 가문도 재물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사이로 삼고 싶습니다. 문화에 서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학문의 깊이나 심성이 올고다 한번 정원해 볼만 합니다. 서해는 일찍부터 성리학에 밝았는데 20세 때에는 문장이나 학식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태계는 자신의 제자 중에서 가난하지만 장래가 촉망한 인물로 서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또 첫날 밤이 돼서야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긴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족두리를 벗겨주던 서해가 혼례식이 끝났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이 씨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인,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오. 나를 좀 보시오. 그러나 이 씨는 더욱 고개를 깊숙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서해는 비로소 이 씨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부를 보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겁내지 마시오. 내 비록 보잘것없는 위인이나 어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을 갈시하겠소. 부인의 단정하고 현숙한 재덕은 용모의 아름다움에 못하지 않으니 내게는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소. 서방님. 이 씨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도리어 이 씨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집은 형세가 빈궁하여 호화롭게 성장한 부인에게 괴로움이 많을게요. 그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요. 그러고는 자신의 집안일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씨는 그런 서해에게 크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선비들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위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서방님께서 제가 눈먼 것을 속이고 결혼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또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니 저도 선비들처럼 서방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재주이지만 곁에서 오래오래 서방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해와 이씨 두 사람은 군자와 숙녀의 백년가약을 맺고 무사히 첫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해는 항상 이씨를 아끼고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곧 결실을 보아 아들 서성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성이 돌을 갓 넘겼을 때 서해가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는데 이씨 부인은 남편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것도 억울하고 앞 못 보는 처지에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남편이 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서성을 데리고 남편의 본가가 있는 서울 약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친정에서 빌려온 약간의 돈을 미천 삼아 하인과 함께 약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약밥이란 찹쌀을 밤이나 대추, 잣을 섞어 찐 후에 참기름, 꿀, 간장 등으로 버무려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또 약밥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자 약주와 약과 기름을 섞은 약과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것들은 평판이 아주 좋아 서울 사람들은 이 씨 부인이 만든 약밥과 약주, 약과 등을 앞다투어 사갔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어허, 거기 자네 줄을 서래도. 오늘 잔치가 있어 빨리 약밥을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잔치를 시작도 못해요. 그럼 주인어른께 제가 혼납니다요. 허허, 여기 온 사람들 모두 바쁜 와중에 온 것이요. 줄을 서서 기다리시오. 이처럼 이 씨 부인의 약밥과 약주, 약과가 없이는 잔치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약밥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씨 부인도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약밥으로 부자가 된 이 씨 부인은 예전에 살았던 안동 소리의 친정집을 본떠 약현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분수에 넘치게 큰 집을 짓는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자신의 집안이 번성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식구가 지금은 이렇게 적지만 얼마 안 있어 이 집도 작다고 할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또 이 씨 부인은 집안을 이끌어가면서 아들 서성의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비록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학문과 인품은 누구보다 뛰어나셨단다. 그러니 너도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 씨 부인은 아들 서성이 남편 서해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다행히 서성은 어린 시절부터 나이에 비하여 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와서 10여 년 동안 작은아버지 서엄에게 학문을 배우고 좀 더 성장한 후에는 기봉 송익필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그 뒤 서성은 문과에 급제한 후 병조판서가 되어 판중추부사라는 높은 벼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성이 혼인을 하고 나서는 자손도 번성하여 과연 이 씨 부인의 말처럼 그 큰 집이 작기만 했습니다. 직계 자손 중에 문과 급제자가 123명이나 되었는데 이 씨 부인의 첫 손자 서경우는 우의정에 올랐고 넷째 손자 서경주는 선조의 장녀인 정신옹주에게 장가들어 달성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이 씨 부인의 맹세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후 이 씨 부인은 77살까지 복을 누렸고 죽어서는 정경 부인이 되었답니다.